안 바뀌고요. 방향만 바뀌게 하기 위해서 힘을 받아야 됩니다.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그건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주면 방향만 바뀌는데 이 방향만 바뀌는 운동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등속 원운동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요? 자, 이때 물체에다가 실을 매달아서 요즘은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걸 배웁니다. 물체에다가 실을 매달아서 뱅글뱅글 돌리는 등속 원운동 합니다. 그랬을 때 A점에 있을 때 이 공이 실제로는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 이 방향으로 쭉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방향으로 못 가고 얘가 이렇게 휘잖아요. 왜 그럴까요? 힘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방향이 바뀐 겁니다. 힘을 어디로 받았을까요?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겨주고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이 90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탁 틀어진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와서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랬을 때요, 얘 운동 방향 어디냐면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실제로 뺑글뺑글 돌리다가 여기에 왔을 때 실을 딱 끊어보면 실이 끊기는 순간 얘는 위로 날아갑니다. 자, 그래서 원래 얘가 가려고 하는 B 지점에서 운동 방향이 여기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있으면 얘 이리로 못 갑니다. 그래서 얘가 틀어져서 일로 옵니다. 자, 그건 실이 안쪽으로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B 지점에서도 운동하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여전히 90도예요. 그래서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바뀝니다. 그랬다가 얘가 이렇게 와서 이제 C 지점에 왔다고 쳐요. C 지점에 온 순간 운동 방향 어딥니까? 원의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려는 운동 방향을 갖습니다. 근데 그리 못 가죠. 이유는 뭐니까? 실이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90도 방향. 이런 식으로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는요, 매 순간 물체의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에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방향만 바뀌고 빠르기가 바뀌지 않는 운동을 한단 말이야. 되겠어? 그래서 방향만 바꾸고 싶으면 힘이 작용하는 방향과 운동 방향을 90도가 되게 해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3번 문제에서 자, 속도와 가속도의 부호가 모두 다 마이너스. 무슨 말입니까? 같은 방향이면. 그래서 가속도를 힘으로 그냥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뭐만 바뀝니까? 빠르기만 바뀝니다. 그래서 네,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요. 우리가 아까 배운 것 중에 방향과 빠르기가 모두 변하는 운동도 있었어. 뭐 있었어? 우리 운동 총 5개를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자유낙하 운동, 연직상반 운동, 등속 원운동, 그 다음에 빠르게와 방향이 다 바뀌는 운동. 말해봐. 그렇죠. 진자 운동가 하나 더 있어요. 뭐요? 네, 포물선 운동. 그래서 네, 얘네들이 빠르게와 방향이 모두 바뀌는 운동인데 대표적으로요. 포물선을 그리면서 공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운동을 한다고 치자. 그랬을 때요. 이 공이요. 여기를 지나가던 여기를 지나가던 여기를 지나가던 여기를 지나가던 이 공이 날아가는 동안 힘을 받겠죠. 자, 이 공이 가려는 운동 방향은 항상 접선 방향, 이 방향이 이 공의 그 순간의 운동 방향입니다. 자, 이때 얘는 힘을 어떤 힘 받아? 포물선을 그리면서 공이 날아갈 때 무슨 힘 받고 있냐? 중력입니다. 지구 위에 있는 모든 물체를. 그러면 중력은 어디를 향합니까? 지구, 지표면을 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랬을 때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은 방향도 반대 방향도 수직하지도 않은 나머지 방향,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빠르기와 방향이 한꺼번에 다 바뀝니다. 되겠어? 네, 이런 식으로요. 방향과 빠르기가 한꺼번에 다 바뀌기 위해서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비스듬한 방향으로 뭐 받아야 되냐면 힘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우리 물리는요. 어떤 운동을 해석하는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통해서 앞으로 그 운동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내가 어떤 물체에 빠르기만 바뀌게 하고 싶으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을 나란하게 주면 빠르기만 바뀌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향만 바뀌게 하려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을 수직하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빠르기와 운동 방향을 한꺼번에 다 바꾸고 싶으면 운동 방향과 비스듬한 방향을 힘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변화시킬 거냐에 따라서 힘을 주되 어느 방향으로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해되겠니?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힘에 대한 얘기 중에서 아까 3번 물어봤고요. 4번. 처음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이면 처음 운동 방향, 속도 방향은 운동 방향이에요.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은 힘 방향입니다. 됐어?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 힘 받으면 얘는 빨라져, 느려져? 느려지죠.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되겠어? 네.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처음 속도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면 물체의 속력은 감소하여 0이 되었다가 다시 됐어? 네. 0이 될 때까지는 속력이 그 방향이 안 바뀌었다가 0이 되면 됐어? 그 다음엔 다시 어떻게 됩니까? 힘 방향으로 밀려가죠. 그래서 속도가 0이 됐다가 나중에 됐어? 힘 방향으로 다시 끌려가면서 속도는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4번은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하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 물체의 운동과 힘 사이의 관계를 평생 연구하고 정리해준 과학자가 있어요. 우리가 새로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과학자들이 해놨단 말이야. 자, 힘하고 운동 사이에 어떤 관계,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낸 과학자가 그 유명한 누구냐면 뉴턴입니다. 뉴턴입니다. 됐어?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이 사실은 힘과 운동 사이의 관계를 증명합니다. 힘과 운동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증명한 거다. 자, 뉴턴의 운동 법칙 몇 가지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뉴턴의 운동 법칙은 3가지가 있어서요. 그 중에 첫 번째 법칙을 뉴턴의 운동 법칙 제1법칙이라고 하셔도 되고 제1법칙 대신에 관성법칙이라고 얘기하셔도 같은 말이에요.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제2법칙이라고 하셔도 되고 이걸 가속도 법칙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제3법칙이 있다. 이걸 우리는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한다. 뉴턴의 운동 법칙이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관성 법칙, 가속도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게 이제 이 책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배워야 되는 뒷부분에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얘입니다. 얘를 이용해서 모든 물리 문제 다 풉니다. 가속도 법칙. 자, 이 가속도 법칙에 작용 반작용이 붙게 되면 가장 하위 레벨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에 가장 고점수를 갖는 건 얘입니다. 됐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뉴턴의 운동 법칙,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2법칙을 이해하시면 아까 질문한 3번과 4번이 조금 편안하게 풀려요. 자, 그러면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서 제2법칙, 가속도 법칙이라고 하는 이 가속도 법칙이 뭐야? 요거 해보자.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서 우리는 제2법칙, 가속도 법칙을 중심적으로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데요. 우리 알아요. 좀 전에 배웠어요. 가속도는 우리 가속도를 엑셀 약자 A로 써요. 그래서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계산한다. 맞습니까? 네. 라고 하는 선생님 이게 가속도 법칙이에요? 아니요. 가속도의 정의입니다.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야. 이게 가속도 정의입니다. 그럼 뉴턴이 얘기한 가속도 법칙이 뭔지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가경우가 있어요. 가경우에 꼬매나 다른 속도로 생각해봐. 여기 2kg짜리 물체가 있어. 2kg짜리 물체가 있는데 얘가 처음에 출발 속도가 얼마였냐면 1이었다. 근데 1초 지나고 나니까 얘 속도가 얼마가 됐냐면 3 됐다. 얘 가속도 얼마게? 1초 지나고 나니까 속도가 1이었던 게 3 됐어. 얘 가속도 얼마게? 맞아. 자,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시간은 1초 걸렸어요. 1초라는 시간 동안의 속도가 얼마 바뀌었습니까? 이만큼 증가했죠. 됐죠? 그러니 얘 가속도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이때 가속도가 2m/s입니다. 맞아? 근데 두 번째 나경우요. 똑같은 물체가 있어요. 2kg. 그리고 처음 출발 속도가 1입니다. 그리고 1초 지난 후에 볼 겁니다. 그러면 얘 속력이 얼마일까요? 아까 그 새끼네. 똑같이 1초 지났네. 그럼 나 알아. 얘 속력 3이겠죠? 그러고 봤더니 얘 속력이 요번에는 5 됐습니다. 얘 가속도 얼마입니까? 왜 빨리 보세요. 9초. 가속도는 누가 봐도 1초 동안의 속력이 4 증가했기 때문에 가속도는 3입니다. 맞지? 자, 선생님, 가보다 나의 가속도가 2배 커요. 왜 그래요? 이겁니다. 일반적인 애들은 이거 가속도 2래 맞았다. 이거 가속도 4래 나 맞았다. 이건데요. 뉴턴은 이걸 보고요. 가속도가 왜 달라? 도대체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뭐야?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겠어? 자, 그럼 보면 생각해봐. 얘 왜 빨라졌어? 왜 빨라진 거 같아? 힘 받아서요. 그죠? 어느 쪽으로 힘줬을까요? 물체가 가는 방향으로 힘줬으니까 빨라졌겠죠. 반대 방향으로 줬으면 느려졌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가는 방향으로 힘 받아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원인을 알게 된 거야. 되겠어? 내가 만약에 얘를 4N의 힘으로 밀었다고 쳐. 그래서 얘는 1초에 속력이 20 빨라지는 가속도를 갖게 된 거야. 알겠어? 그렇다면 얘는 왜 빨라졌을까? 똑같죠. 운동 방향으로 힘 받았겠죠. 근데 왜 가속도의 크기가 다를까? 이유 얘기해봐. 그렇죠. 더 세게 밀 겁니다. 그래서 얘를 4N의 힘으로 밀었으면 얘를 몇 N의 힘으로 밀었을까? 얼마로 밀었을까? 얘 4N의 힘으로 미니까 1초의 속도가 20 빨라졌어? 근데 얘는 1초의 속도가 40 빨라져야 돼. 그렇죠. 이 힘을 2배 큰 힘으로 밀었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이 더 컸다는 거죠. 2배만큼. 이걸 알아낸 거예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100번도 넘는 실험을 통해서 이 하나를 알아낸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힘이다. 가속도의 크기는 힘의 크기하고 정확하게 비례해. 힘의 크기가 2배 커졌으니까 가속도의 크기도 2배 커진 거야. 이걸 증명한 거야. 뉴턴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리고 나서 호기심. 그럼 가속도는 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야? 힘 말고 다른 게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할 수는 없을까?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였어. 그래서 다른 물체를 찾는 거예요. 여기 4kg짜리 물체가 있어요. 얘 처음에 속력이 똑같이 1입니다. 근데 얘랑 똑같이 4N의 힘으로 같은 방향으로 밀어. 그러면 1초 지난 후에 얘 속력이 얼마 될까? 생각해보세요. 가속도가 힘에 의해서만 결정되면 그래서 얘한테 4N의 힘을 줬고 얘한테 4N의 힘을 줬으니까 1초 지나면 얘가 3 됐으니까 얘도 3 돼야 돼. 3일까? 그럼 얼마일 것 같아요? 2죠. 그럼 얘 가속도가 얼마나 되니? 1초간의 시간 동안에 속력이 1 빨라졌으니까 얘 가속도가 겨우 얼마야? 1됐다는 얘기예요. 응? 왜 가속도가 1이지? 아까 얘는 2였는데? 뭐야? 같은 힘을 줘도 질량
질량이 크면 무거우니까 잘 밀려 안 밀려? 안 밀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하나 더 있다. 뭐다? 물체의 질량이다. 질량이 크면 가속도는 작아지니까 질량과 가속도는 무슨 관계가 있다?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거 말고 다른 것들 중에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있을까? 그걸 미친 듯이 찾아본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없습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이거 딱 두 개다. 질량과 물체가 받은 알짜입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 가속도는 그 물체의 질량분의 받은 알짜 힘으로 계산됩니다. 질량분의 알짜 힘으로 계산해도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해보죠. 첫 번째 가경으로 질량 2kg 분의 받은 알짜인 4N. 그래서 계산하시면 가속도 나오죠. 자, 한 번 더요. 얘 질량 2kg, 받은 힘 2배 큰 8N. 그래서 계산하면 가속도 4 나오죠. 세 번째요. 이물체의 질량 4kg, 받은 힘은 4N.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가속도 1 나옵니다. 그래서요. 가속도는 정의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인데 뉴턴이라는 사람은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물체의 질량과 알짜입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으로 계산하다. 이걸 가속도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뉴턴의 제2법칙 가속도 법칙입니다. 이해돼? 하겠어? 오케이. 되겠어? 그래서 앞으로 가속도를 구할 때요. 우리는 위에 있는 가속도 정의로도 구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뉴턴의 운동법칙 가속도 법칙으로 풉니다. 그래서 A는 M분의 F. 되겠니? 되겠니? 근데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이때요. 가속도는요. 우리 아까요. 가속도는 방향이 있습니다. 속도 변화량이라서. 속도가 방향이 있으니까 가속도도 방향이 있어요. 가속도 방향은 누구 때문에 생길까? 질량 때문에 방향이 생길까? 힘 때문에 방향이 생길까? 힘 때문에 방향이 생기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가속도는 그냥 힘으로 보면 돼 라고 했죠. 힘의 방향이 가속도 방향입니다. 힘의 방향이 가속도 방향입니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일 때 가속도 방향도 마이너스 방향일 건 무슨 말이야?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냐 이 뜻이에요. 됐어?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예요. 그럼 얘 빨라져 느려져? 느려지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가 있어요. 속도가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게 위든 아래든 네가 정하면 돼. 그랬을 때 가속도 방향이 같은 방향이야. 빨라져 느려져? 빨라져. 속도 방향이 마이너스인데 가속도 방향 마이너스야. 빨라져 느려져? 빨라져요. 같은 방향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속도 방향이 마이너스인데요. 가속도 방향이 플러스야. 빨라져 느려져? 이거 느려져요. 속도 방향이 플러스인데 가속도 방향이 마이너스야. 빨라져 느려져? 이거 느려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빨라지는 경우는요.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아야 빨라지는 거예요. 그게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의미 없어요. 같은 부호면 빨라지는 거다. 반대 부호면 느려지는 거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속도라는 건 그 물체의 질량분의 물체가 받은 알짜 힘으로 계산할 수 있다. A는 M분의 F다. 맞아요. A는 M분의 F다. 알겠어? 네. 근데 이렇게 쓰기 귀찮잖아. 분수로 쓰기 귀찮잖아. 그래서 우리는 F는 MA야. 이렇게 외워요. 같은 말이죠. 이걸 우리는 운동방정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물리학과 애들이 맨날 꽈티에다가 이거 쓰고 다녀요. F는 MA. 모든 물리물 F는 키워드라서 그래요. F는 MA.
그래서 모든 물리 문제를 푸는 키워드가 F는 MA라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입니다. 이해 되겠어? 하겠어? 자, 그러면 꼬매가 이제 느껴봐. 오? 그러면 질량이 일정할 때요. 힘이 크면 가속도가 크죠? 가속도가 크다는 얘기는 뭐야? 많이 바뀌어. 이런 뜻이죠. 그래서 힘을 조금 주면 가속도 조금 생기죠? 어쨌든 조금씩 바뀌어. 이런 뜻이죠. 힘을 안 주면 가속도가 0이죠. 무슨 말이야? 안 바뀌어. 등속도 운동해. 이런 뜻이에요.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요.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물체가 받은 힘이 없어요. 그러면 물체는 어떤 변화도 생기면 안 됩니다. 맞죠? 변화는 힘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힘을 안 받으면 변화인 가속도는 존재할 수 없어. 맞지? 그럼 어떻다는 얘기야?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처음 상태나 나중 상태나 똑같네. 이거야. 되죠? 그래서 물체가 어떤 힘도 안 받는데요. 그 물체가 만약에 처음에 정지되어 있었어. 근데 물체한테 어떤 힘도 안 줬어. 그럼 물체는 어떻게 될 거야? 그냥 계속 주구장창 정지 상태입니다. 되겠어? 정지한 물체한테 어떤 힘도 주지 않으면 물체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겠죠. 어떤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고집. 그걸 물리에서 뭐라고 한다? 관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지관성이 성립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의 제1법칙 관성법칙이고요. 물체가 어떤 힘도 안 받을 때요. 처음에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고집을 관성이라고는 멋진 이름으로 포장한 것뿐이야. 고집이야, 고집. 그래서 고집을 관성이라고 하더라. 그 중에서 처음에 정지되어 있는 아이는 계속 정지되어 있으려는 고집이 생겨서 멈춰있는 애를 처음에 움직이게 하려면 힘이 엄청 많이 들어. 되겠죠? 그 고집을 깨려면 힘이 많이 드는데 저요. 여기 얼음판 위에 100kg짜리 강호동 아저씨 앉아있어. 100kg세요. 그리고 그 옆에 20kg짜리 유치원생이 이렇게 앉아있어. 그러면 얘네들은 계속 멈춰있으니까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정지관성을 가지고 있겠지? 고집이 있겠지? 자, 그럼 그 고집을 깨서 움직이게 하는 거야. 그랬을 때 강호동 아저씨를 움직이게 하는 힘과 유치원생을 움직이게 하는 힘의 크기가 같을까 다를까? 유치원생을 움직일 때까지 미는 힘과 강호동 아저씨가 움직일 때까지 필요한 미는 힘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그게 다릅니다. 만약에 유치원생을 10N의 힘으로 밀었다면 강호동 아저씨한테 10N의 힘을 줘봤자 안 움직여요. 몇 N의 힘을 줘야 겨우 움직일까? 몇 N의 힘을 줘야 겨우 움직일까? 50N의 힘을 줘야 겨우 움직일까? 왜요? 바로요. 나 안 움직일 거야! 나 그대로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정지 관성의 크기를 측정해서 나타낸 게 바로 그 물체의 질량입니다. 정지관성의 크기를 그래서 나 안 움직일 거야 라고 하는 고집, 그 고집의 크기를 측정해서 나타낸 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질량입니다. 유치원생의 질량이 20kg인데 강호동 아저씨의 질량이 100kg입니다. 질량이 5배 큽니다. 그러니까 그 고집을 깨려면 힘도 5배 큰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어? 이겁니다. 자, 그럼 이런 고집을 우주에 가면 변할까? 달에 가면 바뀔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뭐라고 배운 줄 아세요? 질량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배운 겁니다. 되겠어? 네. 대신에 무게는요? 무게는 뭐 때문에 생긴 거야? 중력 때문에 생긴 거야. 장소에 따라 중력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무게는 장소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게하고 질량이 같은 값이야 다른 값이야? 전혀 다른 값이야. 알겠어? 전혀 다른 애입니다. 됐죠? 자, 질량이라는 건 안 움직이려고 하는 정지관성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운동하는 아이에서
저는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갈 건데요. 저는 계속 그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 빠르기로 갈 거예요. 난 안 바뀔 거예요. 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 나중에 돼도 계속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려고 합니다. 모든 물체는 처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지 변하려고 안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운동하는 아이는 그 방향, 그 속도로 계속 가려는 등속도 운동하려는 또 다른 고집이 있겠죠. 그 운동을 계속하려는 고집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걸 운동관성이라고 부른다. 알겠냐? 정지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고집은 정지관성. 운동하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고집은 운동관성이라고 한다. 이 운동관성의 크기도 물체마다 다 달라요. 이거 구하는 방법은 다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알겠어? 자, 그러면 보면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정지관성인지 운동관성인지 봐야 돼. 정지관성은 처음에 정지되어 있어서 계속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고집이야. 운동관성은 움직이고 있어서 계속 움직이려는 고집이야. 자, 봐. 버스를 탔어. 버스가 정지되어 있어서 타가지고 내가 의자에 앉았어. 그래서 나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급출발을 하는 바람에 내 몸이 어디로? 급출발할 때 네 몸 어디로 쏠리냐? 차를 타고 급출발할 때 네 몸 어디로 쏠리냐? 앞으로 쏠립니까? 뒤로 쏠립니까? 뒤로 쏠립니다. 얘야. 나 안 갈 거야. 나 그대로 있을 거야. 나는 버텨야죠. 뒤로 쏠립니다. 되겠어? 이거 정지관성이야, 운동관성이야? 급출발할 때 몸이 뒤로 쏠리려는 거 정지관성. 왜?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되겠어? 처음에 정지되어 있던 애가 계속 정지되어 있으려고 버티는 힘이니까 이거는 정지관성입니다. 됐어? 그랬다가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쭉 그 속도로 가다 보면 내 몸 다시 와요. 원상대로. 됐죠? 자, 그랬는데 갑자기 빨간불로 바뀌는 바람에 아빠가 급정을 했어. 네 몸 어디로 쏠리니? 앞으로 쏠리죠. 왜? 네 몸은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되겠어? 그래서 몸이 앞으로 쏠립니다. 이건 무슨 관성일까? 이건 운동관성. 맞아?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정지 상태였으면 이때 나타나는 고집은 정지관성이고요. 운동하고 있었으면 이때 나타나는 고집은 운동관성이다. 정지관성의 크기가 뭐다? 정지관성의 크기가 뭐다? 질량이다. 됐어? 질량이 큰 물체는 잘 움직일 수 없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뉴턴의 운동법칙 중 제3법칙. 우리 책에는 빠져있는데 그걸 빼면 여기 있는 문제를 하나도 못 풀어요. 됐어? 그래서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 제3법칙까지 우리는 갑니다. 자, 뉴턴의 마지막 법칙인 제3법칙, 그게 바로 작용-반작용 법칙입니다. 근데 이걸 중학교 1학년 때 싹 됐어? 네, 한번 스치면서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책에 써 있어요. 됐어? 보면 쌍은 몇 개야? 쌍은 몇 개? 이게 두 개죠. 그러니까 모든 힘은 항상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생겨 이 뜻입니다. 되겠어? 모든 힘은 두 개의 힘이 항상 동시에 생기는데 그중 하나의 힘을 우리는 작용이라고 부른다. 또 다른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반작용이라고 부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의 힘이 동시에 생겨 이걸 얘기하는 게 뉴턴의 제3법칙입니다. 되겠어? 자, 그럼 모든 힘은 항상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생겨? 정말? 여기요. 칠판이 써와봐요. 칠판이 있습니다. 제가 손바닥으로 칠 겁니다. 손바닥으로 칠판을 봤죠? 이거 합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작용. 손이 칠판을 10N의 힘으로 쳤습니다. 그러면 이때 반작용의 힘이 동시에 생긴다는 겁니다. 0.001초의 오차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생기는데 그러면 동시에 생기는 또 다른 힘은 뭐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만 바꾸시면 됩니다. 불러 그러면. 누가? 그렇죠. 칠판이. 누구를? 손을. 얼마? 뒤는 그대로 갑니다. 16톤의 힘으로 쳤다라는 힘 동시에 생긴다는 겁니다. 이 두 힘의 관계가 작용 반작용의 관계입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요 힘을 나타내는 가장 간단한 기호가 화살표야. 작용점, 방향, 크기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와 빨리 나와. 자, 이 그림에다가요. 너네가 가지고 있는 노트에다가 이 그림에다가요. 이 화살표를 그리시는 거예요. F1의 화살표와 F2를 나타내는 화살표를 그리시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해. 작용점, 방향, 크기를 화살표로 나타내면 되잖아요. F1이라는 힘을 화살표로, F2라는 힘을 화살표로 나타내면 너네는 너네 그림에다 그려. 저걸 한 번에 제대로 그린 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내가. 어떤 게 F1이고 어떤 게 F2인지 화살표. 네. F1, F2 표시해 주세요. 네, 들어가십시오. 자, 이렇게 그리셨어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확한 표현. 자, 손이 칠판을 16톤의 힘으로 쳤다라고 했을 때 힘을 받은 애가 칠판입니다. 그 칠판의 작용점을 찍고 손이 밀었으니까 밀리는 방향으로 화살표 하시면 이게 바로 F1이라는 16톤의 힘입니다. 맞죠? F2라고 하는 힘은 요번에는 칠판이 손을 친 거기 때문에 힘을 받은 애가 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작용점 찍고 이 방향으로 화살표 하시면 이게 F2. 되겠습니까? 이걸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너네 셋 다 제대로 다 그렸어. 되겠습니까? 네, 이게 물리 교과서의 순서를 바꾼 힘입니다. 앞에서 힘을 배우고 오니까 이게 되죠. 한 번도 이게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되겠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용 반작용의 힘이 동시에 생기는 거구나. 이 얘기야. 되겠어? 네. 자, 그러면 이 칠판이 받은 힘은 얼마예요? 0이 10이죠.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하나의 물체에 오른쪽으로 16톤의 힘을 받고 왼쪽으로 16톤의 힘을 받아서 얘는 알짜 힘이 얼마야? 이거 알짜 힘이 얼마야 얘야? 0이죠. 알짜 힘을 0 만드는 AD라는 두 힘의 관계는 무슨 관계? 힘의 평형관계의 두 힘. 얘네는 힘의 평형관계의 두 힘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F1과 F2가 힘의 평형관계의 두 힘이니? 아니죠. 얘가 받은 힘은 그냥 얼마예요? 10입니다. 얘가 받은 힘은 그냥 얼마입니까? 10입니다. 알짜 힘이 0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 F1과 F2는 힘의 평형관계의 두 힘이 아니고 무슨 관계의 두 힘? 작용반작용의 두 힘입니다. 작용반작용의 두 힘은요. 반드시 힘이 작용하는 물체가 다른 곳에 있어요. 다른 물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힘을 절대로 알짜 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알겠어? 이렇다. 자, 그러면 작용반작용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니까 보시면 이렇게 책상 위에 지구 위에 책상이 있고 거기에 꽃병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꽃병이 정지 상태야. 이렇게 꼬치꼬치 떠 있어. 맞아요? 근데 자, 꽃병이 받는 힘을 설명하세요. 이게 과거 입시에서 맨날 나옵니다. 꽃병이 받는 모든 힘을 표현하세요. 이 얘기죠. 근데 전 알아요. 꽃병이 지금 무슨 상태라고? 정지 상태니까 얘가 받은 알짜 힘이 얼마면 되겠니? 0만 들어야 돼.
그럼 얘가 갖는 첫 번째 힘이 뭘까요? 중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날 중력 하는데 그 중력이라는 힘을 아까처럼 풀어서 얘기해보세요. 누가 누구를? 말해. 꽃병이 받는 중력은 누가 누구를? 그렇죠. 지구가 꽃병 10N의 힘으로 당긴다. 이걸 우리가 줄여서 꽃병이 받는 중력이 10N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힘에 반드시 그 순간 뭐가 생겨야 된다고요? 반작용. 됐죠? 물론 뭐냐? 이 힘의 반작용. 보세요. 네. 보이시죠? 꽃병이 물을 지구나 16분의 힘으로 당긴다는 힘이 작용 반작용의 관계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지구가 꽃병을 10N의 힘으로 당기는 거니까 꽃병의 힘을 받아서 아래 방향으로 F1 10N의 힘을 받고 있겠죠. 이거의 반작용은 꽃병이 지구를 당기는 거니까 지구가 힘을 받아서 이 방향으로 F2라는 힘을 받고 있겠죠. 되겠어? 자, 그런가 하면 그럼 지구가 꽃병을 당기면 너 내려와! 라고 해서 당기니까 날개 밟히는 꽃병은 어떻게 해? 내려가려고. 그 밑에 있는 누구를? 책상을 꾹 눌러. 나 내려갈 거니까 너 비켜! 그러면서 세 번째 꽃병이 책상을 10N의 힘으로 누릅니다. 맞죠? 꽃병이 책상을 나 내려갈 거야! 그러면서 10N의 힘으로 꾹 눌러요. 그럼 이거의 반작용이 또 생기겠죠. 되겠어? 네, 그거 뭘까요? 책상 꽃병 10N의 힘으로 안 돼! 내려가면 안 돼! 닙니다. 이게 서로 작용 반작용의 주임이에요. 이것도 화살표로 그립니다. 꽃병이 책상을 누르는 거니까 책상에 작용점 찍어서 자, 누르니까 이 방향으로 F3의 힘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이거의 반작용으로 책상이 꽃병을 10N의 힘으로 밀잖아요. 이걸 그리면 책상이 꽃병을 10N의 힘으로 밉니다. 이게 F4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궁금했던 게 해결됐습니다. 자, 보세요. 꽃병에 꽂혀있는 작용점이 몇 개 있습니까? 꽃병에 찍혀있는 작용점이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같은 물체에 꽂혀있는 작용점끼리는 합력을 구할 수 있죠. 이거 합력이 얼마입니까? 얘 10N, 얘 10N. 얼마입니까? 0. 그래서 꽃병이 정지한 상태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꽃병이 정지되어 있는 건 사실은 지구가 꽃병을 당기는 힘과 꽃병이 놓여있는 책상 바닥이 꽃병을 밀어 올리는 힘, 두 힘이 그래서 합력을 0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물체가 바닥에 있을 때요, 그 바닥이 밀고 올라가는 밀어 올리는 힘이 반드시 중력과 같은 크기만큼 작용합니다. 이렇게 물체가 놓여있는 바닥에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을 우리는 멋진 말로 수직한 방향으로 민다, 수직항력이라고 불러요. 모든 물체는 바닥으로부터 수직항력을 받습니다. 되겠어? 얘는 중력이고요. 그래서 꽃병은 중력과 수직항력 사이에 알짜임이 0이 됐기 때문에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힘이 주르륵 연결해서 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과정에 의해서 책상도 알짜임이 0이라서 정지 상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모든 힘은요. 항상 힘이 쌍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의 힘을 다 고려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이거든요. 여기서 어떤 게 나올까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옆에다가 설명을 예쁘게 써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화살표들만 해주는 겁니다. 아세요? 그러면 이 화살표가 각각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하셔야 돼요. 그래놓고 시험에서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F1과 F1, F4는 작용, 반작용 관계의 조이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틀리죠.
두 힘은 선생님이 보기 편하라고 같은 색깔로 칠해놨습니다. 그래서 같은 색깔로 칠해놓은 두 힘이 작용 반작용의 관계입니다.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은 반드시 다른 물체에 작용하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의 힘들끼리는 합력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F1과 F4는 합력을 구할 수 있잖아요. 합력을 구해서 0 만드는 이 두 힘의 관계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거 무슨 관계로 했죠? 이 F1과 F4의 관계는 힘의 평형 관계의 두 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힘의 평형 관계의 두 힘끼리 묶은 거 찾아라. 작용 반작용의 힘끼리 묶인 거 찾아라. 이런 식으로요. 자, 힘의 평형 관계와 작용 반작용 관계는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된다. 작용 반작용 두 힘은 절대로 합력을 구할 수 없다. 다른 물체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작용 반작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느끼셨으니까 그래서 작용 반작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4단계의 문제 유형을 보여줄 거야. 예쁘게 잘 필기해서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작용 반작용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중 첫 번째 레벨 1 수준의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작용 반작용으로 풀어야 되는 첫 번째 문제 레벨 1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자, 이렇게 바닥에 두 물체를 딱 붙여놓을게요. A라는 물체 있고 B라는 물체 있는데 얘 2kg고 얘 1kg입니다. 자, 이 두 물체를 마찰이 없는 바닥면에 놓고요. 제가 오른쪽 방향으로 30N의 힘으로 A를 밉니다. 이해합니까? 그랬더니 두 물체가 같이 확 하고 미끄러지겠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이 두 물체를 움직이게 한 알짜 힘이 얼마니? 이 얘기예요. 얼마입니까? 불러. 얼마야? 30죠. 그러면 이 물체가 이 힘을 받았을 때 됐어. 이 두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니? 이걸 물어봐요. 가속도가 얼마니? 아까 우리 얘기했죠.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으로 계산해요. 그러면 30N의 힘으로 움직인 물체의 질량이 몇 킬로니? 30N의 힘으로 움직인 게 몇 킬로입니까? 2킬로입니까? 3킬로입니까? 1킬로입니까? 3킬로죠. 되겠어요? 30N의 힘으로 움직인 건 내가 3kg를 움직인 거지 2kg를 움직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10m/s 제곱의 가속도로 얘네들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얘기하는 10m/s 제곱의 가속도는요. A의 가속도와 B의 가속도를 합한 걸까요? 아니면 각각의 가속도가 10이라는 얘기일까요? 각각의 가속도가 각각 10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A도 B도 가속도가 10이 됐어요. 이 뜻입니다. 자, 근데 선생님 저는 A만 밀었는데 B는 왜 움직인 거야? 저 새끼 내 힘 받아서 움직인 거야? 얼마? 이거 알고 싶은 거야. 되겠어? 나는 A만 움직이라고 30으로 밀었는데 사실은 B까지 움직인 걸로 봐서 내 30을 A 혼자서 쓴 건 아니라는 거야. 나눠서 썼단 얘기야. 그쵸? 그러면 A 혼자서는 얼마의 힘을 쓰고요. B 혼자서는 얼마의 힘을 썼을까? 이거 알고 싶은 거죠. 자, 그때 F는 배운 거 기억나요? F는 뭐라고? MA라고. 기억나니? F는 MA라고 아까 운동방정식 불러줬죠? 그때 A 혼자 받은 힘을 구하고 싶으면 A의 질량에다 A의 가속도 구하면 돼요. B 혼자서 쓴 힘을 구하고 싶으면 B 값만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A의 질량은 2kg고 A의 가속도가 10이야. 그러면 알았어. A 혼자서 쓴 힘은 병신. 얼마일까? 이 새끼 30줬는데 20밖에 못 썼네. 이 뜻이야. 맞아? 그럼 B는요. B는 1kg짜리가 10의 빠르기로 움직였기 때문에 B 혼자서 쓴 힘이 얼마나 얘기입니다. 10N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이 쓴 힘을 합하니까 얼마 나오니?
30 넘은